안녕하세요. 저는 에듀컬리지 샵팀 25기 조성현이라고 하고요. 지금 현재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4년차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현재 DGB 대구은행 담당하고 있고요. 또 저희 팀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인 SK 하이닉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직무가 바뀐 적은 없어요. 쭉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팀을 한번 옮겨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 팀에서는 뭔가 송앤댄스를 가미한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한 그런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다면 지금 옮긴 팀에서는 좀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좀 진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위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팀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.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카피라이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 문구만 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카피라이터는 아이디어 초반부터 또 이거를 촬영을 하고 광고주한테 시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이나 아이디어 회의나 또 기획과의 마라톤 회의 아니면 프로덕션과의 조율 과정 이런 거에 다 참여를 하고요. 또 그렇다 보니까 직무가 단순히 카피라이팅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디어, 집행,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지어 정산까지 이렇게 영수증 하다못해 이렇게 빠뜨린 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많이 보고요. 참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한데 이게 광고를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팀원분들이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배웠던 프로젝트인데 송앤댄스가 가장 유명한 걸로는 아무래도 초특가 야놀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처음 아이돌 한이를 만나서 이렇게 촬영장에서 신입사원인데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아이디어 나오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.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춤이나 노래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옆에 다른 직원분께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고 계셨어요. 그게 이제 그 야놀자 송의 원곡인 그 포니테일이라는 송이었거든요. 그거를 막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재밌다 웃기다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아이디어에 싹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순간에 이렇게 스치는 아이디어나 레퍼런스를 가지고 되게 재밌게 풀어낸 경험이 있었죠.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원래 아이디어 얻는 과정은 크리에이터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영상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또 카피라이터라는 그 직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아이디어를 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옆에서 보기에는 맨날 회사 출근해서 영상만 보고 있고 또 책만 읽고 있는 약간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서 좀 할 일 없는 한량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영상 보고 책 보고 그럽니다.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. 제가 감히 말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사실 카피라이터 되는 법이 자격증을 딴다거나 공인 시험을 본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느꼈던 공통적인 역량은 관찰하는 힘.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게 말하면 누가 기침을 내었는가를 잘 관심법이라 그러죠. 네, 저는 이제 관심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잘 다루시는 분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는 수많은 브랜드 속에 살고 있잖아요. 그 브랜드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어떤 감성이 숨어 있는지를 되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카피라이팅도 되게 잘하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잘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표현인데 이거는 모든 사물을 연애하듯이 바라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면은 좀 그 아이디어를 내는 힘도 길러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 아닐까? 근데 크리에이터로서는 그게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. 카피라이터라고 했을 때는
관찰뿐만 아니라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걸 상대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. 그래서 표현력이나 문장력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필사 같은 걸 실제로 해요. 그러니까 남이 쓴 카피나 아니면 드라마의 뭐 대사나 아니면 영화의 어떤 한 장면에서 나온 명대사 같은 것들 실제로 적어보기도 하고 제 표현대로 바꿔보기도 해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좀 감성이 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카피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이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괜히 또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제가 이제 감성이 좀 많아지거든요. 그러면 제가 옛날에 별명이 감성현이었는데 인스타에 이상한 글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직무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행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제가 글을 적어놓은 폴더가 있어요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날에 느꼈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광고를 보고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,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. 그런 연습을 통해서 실무에서 이렇게 빠르게 문장을 표현해내는 거를 좀 스스로 길렀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. 제가 카피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. 저는 아직 주니어 카피이기 때문에 팀에서 나가는 많은 광고들은 여러 훌륭하신 선배분들이 쓴 카피가 훨씬 많고요. 그래도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카피는 그 최근에 온에어된 현대해상 광고 중에 보험 때문에 불편하신 당신에게 현대상 드립니다 하면서 상 주는 게 있어요. 그 아이디어를 제가 처음에 냈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아이디어가 귀엽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카피나 아이디어가 그렇게 광고에 나가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애착이 가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, 제가 쓴 카피 중에 제일 워스트는 굳이 나온 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쓴 카피요. 엽떡이요? 최악의 카피인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네, 제가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컬뽕이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네, 단연코 에드컬리지 활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죠.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획단 활동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, 저는 사실 컬리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남았던 거는 인맥이에요. 왜냐면 활동은 꼭 컬리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시는 대외 활동도 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. 기업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. 근데 그분들하고 하는 활동하고 컬리지 활동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컬리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지금 당장 대학생 때 뭔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, 저희 실제로 그런 분들 많고요. 뭐 아니면 하다못해 요즘은 취업 스터디도 같이 하고, 또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정보 공유도 되게 많이 하고, 또 그거가 아주 깊어지면 결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얻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, 인맥이 가장 많이 남는 곳이고 그게 대학생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나중에 뭐 사회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. 20%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책 읽는 걸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. 근데 뭐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학교 다닐 때 자격증 서적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아니면 영어 토익 책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거든요. 저는 그래서 학점을 포기할지언정 약간 좀 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독서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,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학점은 떨어졌지만 머릿속에 남는 책들이 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. 제가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예요. 제가 어떤 지식이나 뭐 아니면 경험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책에서 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가장 약점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못 가본 걸 되게 아쉬워하거든요. 학교 다닐 때.
또 남들 다 하는 그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못 가봤어요.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. 요즘 와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드는 생각이 정말 발이 닿는 만큼 마음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엄청 다니지 않을까? 예,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, 요즘 제가 일할 때도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도 아이디어를 잘 내지만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고 아는 게 많으시는 분들이 아이디어의 어떤 깊이가 되게 다르세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많이 눈으로 보고 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대한항공 광고를 하시면 훨씬 잘하시겠죠. 근데 뭐 단순히 그렇게 여행 관련된 광고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보고 오시기 때문에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관찰력도 뛰어나시고,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. 지금 제가 회장단이랑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모임도 잘 못하고 정기 일정 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일단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말 전해주고 싶고,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취업이나 아니면 진로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는 후배분들 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, 항상 저는 그 존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마냥 존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후배분이 저한테 막 이력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? 이런 막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, 사실 저 이력서 잘 못 쓰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, 이력서에 막 한 줄, 두 줄 추가하려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한 줄을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 말이 저는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, 그러니까 뭐 취업도 어렵고 또 활동하기도 되게 제한된 상황이잖아요.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랄까요, 대내 활동? 대외 활동이 아니고 대내 활동은 마음속에 한 줄을 적어 놓는 거. 내가 뭘 하고 싶고 또 어떤 걸 내가 존버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,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개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항상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내부 PT를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아, 네, 들었어요. 네, 저희의 브랜드가 엽기 떡볶이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? 아, 엽떡이요? 네, 엽떡이에요. 그래서 네. 저 엽떡이라는 브랜드와 또 이제 20대를 타깃으로 한 카피 한 줄. 굉장히 어렵네요. 죽고 싶지만 엽떡은 먹고 싶어. 표절 아닌가요? 광고는 원래 그런 식으로 탄생. 네, 선배님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